이제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공간도 만들고 뭐 값도 세팅해주는 함수 구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일단 함수가 두 개가 있고요. make ALR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배열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함수입니다. 얘가 만들어주고 얘가 사용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실행을 해보면 뭐라고 워닝이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100은 잘 나와요. 100은. 근데 나머지 이상하게 나오죠. 일단 이게 왜 그러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읽어보시면은 한 50%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실행할 때 에러가 난다, 또는 뭐 잘 안 된다,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address of stack memory, 뭐 associate with local. 자, 지역 변수거든요. local variable, 지역 변수. 스택 메모리의 주소를 지역 변수로 뭐 associate 하면 안 된대요. 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지역 변수죠. 자, 그래서 지역 변수를 함수가 리턴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리턴을 하고 있죠. 이거 왜 그러면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스택이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자, ARR 3개 12바이트죠. 이렇게 많이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4바이트씩 쪼개가지고 3개를 쓰잖아요. 100, 200, 300 이렇게 잘 저장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턴을 하죠. ARR이 뭡니까? 요거잖아요. 요것이 주소. 주소. 이게 0x10이다. 이걸 리턴한 거죠. 자, 이걸 리턴을 했으면 호출한 쪽에서 받겠네요. 메인이 호출했잖아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 ARR에는 정확히 뭐가 들어있어요? 요 주소가 들어있어요. 정말로 같은지를 확인하시려면 여기서 이거 출력해보고 여기서 출력해보면 되죠. 한번 해볼게요. 같은지만 보면 되니까 P 서식 지정자 이용해서 ARR이랑 이 ARR이랑 같은지 보면 되는 거죠. 두 개가 정확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인도 여기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 주소를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ARR이 0번째면 정확히 여기 찾아와요. 여기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100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지금 잘 나오죠. 근데 요거 다시 지울게요. 지우고 하면 안 나오죠.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까지 잘 와요. 정확히 여기까지 옵니다. 자, 근데 make ARR이라는 게 호출이 이루어진 시점이 17번째 라인이거든요. 프로그램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15번째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게 호출이 돼서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12바이트 할당하고 100, 200, 300 저장하고 그 주소를 얘한테 넘겼어요. 받아서 접근을 해요. 근데 이미 끝났죠. 함수가 17번째 라인, 18번째 라인 되면 함수가 끝났잖아요. 이 리턴을 하는 순간 함수는 끝이 나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오거나. 자, 그래서 저장은 잘 했지만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된다라는 건 뭐 여기 있는 거 싹 지워준다라는 게 아니라 이 파란색으로 시스템에 여기 보호를 해주거든요. 여기를 기억해놨다가 다른 데이터를 여기다가 다른 프로그램이 여기를 쓰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는 게 이제 메모리 할당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데이터가 건드려질 일이 없으니까 계속 유지가 되겠죠. 자, 근데 함수가 끝남과 동시에 이걸 해제를 합니다. 보호를. 이거를 해제라고 해요. 메모리 해제. 그럼 여기가 보호 이제 끝났으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은 여기 막 쓸 수가 있어요. 와가지고. 자, 그래서 요 17번째 라인과 18번째 라인이 시작되는 사이, 그
그 사이에 다른 데이터가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똑같은 곳을 찾아가긴 하지만 찾아간 데는 이미 늦은 거죠. 다른 애가 여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날아간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요 배열 같은 경우는 함수에서 지역 변수를 만들고 리턴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지가 안 돼서 그래요.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죠? 얘가 이렇게 마련을 해주고, 값도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얘가 그것을 사용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된다?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허락도 없이 시스템이 막 가져가 버린 거죠. 사용해 버린 거죠. 이거. 접근해가지고. 왜? 스택에 마련됐으니까. 지역 변수니까 그 지역이 끝나면 시스템이 알아서 수거를 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은 굉장히 간단한 거죠. 지금 요거 똑같이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걸 어디에 만들어라? 이거를 스택이 아닌 힙에 만들어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확히 요거를 힙에다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힙에다 만들면 돼요. 그렇죠? 12바이트죠? 12바이트를 힙에 만들면 돼요. 다 알잖아요, 지금. MR로 이용하고요. 12바이트. 이거 이용하려면 여기 추가가 되어 있네요, 그죠? std.lib.h. 자, 그리고 여기 12바이트 할당하면 여기 접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주소를 어떻게 한다? 리턴을 해준다 그랬죠? 받아줍니다. 똑같이 ALR이라고 할게요. 주소 변수니까 별 붙여주시고. 타입은 내가 이 12바이트를 4바이트씩 3개로 쪼개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int.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만들면 이 함수가 끝나고 지역이 끝나도 시스템이 건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잘 나오죠. 자, 그리고 보통 여기를 12라고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사용하려는 거 우리가 int 3개에 넣으려는 거잖아요. 근데 int가 4바이트인 시스템도 있고요. 2바이트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int가 다 4바이트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12로 하면은 2바이트인 곳에서는 공간 낭비고요. 그죠? 6바이트면 충분한데 12바이트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계산해서 넣지 않고요. 먼저 사이즈로 int의 크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곱해서 구합니다. 이래야 정확히 메모리 할당할 수가 있어요. int 3개 저장하고 싶으시면 int의 크기를 알아야죠. 그거 곱하기 3 해야 나오니까. 자, 해서 이렇게 답을 내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12바이트를 할당을 했거든요. 그죠? 함수가 끝나도 회수를 안 해가잖아요. 시스템이. 그죠? 계속 메모리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다 하고 나면, 출력 다 하고 나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전히 남아있어요. 12바이트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사용하고 나면 반납을 해야 돼요. 일단 반납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풀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넘겨줘야 되는 건 우리가 할당할 때, 그렇죠? 할당을 요구할 때 받았던 주소 있죠? 그 주소를 넘기면 됩니다. 이러면 해제가 돼요. 정말 간단한데 이게 중요하고 좀
우리가 지금 이 구조가 좀 복잡해지면은 어려워요. 할당되면, 그러니까 해제되면 안 되는 곳에서 해제해가지고 메모리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구조가 복잡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항상 염두에 두시면 돼요. 이게 항상 이 메모리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C 언어 프로그램은. 그래서 현대 언어는 직접 메모리를 관리하지 않고 컴퓨터 시스템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거는 메모리 관리 안 하거든요. 다 내부적으로 해줘요. 근데 C 언어는 직접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튼 이렇게 해서 프리까지, 해제까지 해봤습니다. 답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동적 할당에 대한 이해와 사용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구구단 만들기 있잖아요. 이것도 동적 할당 문법적인 표현을 충분히 숙지하시라는 의미로 드린 문제입니다. 자, 인트 없이, 여기 지금 인트 있잖아요. 이게 답이 아니라 여기서 이거 인트 없이 하라 이거예요. 인트 변수 없이. 인트 변수 없이 어떻게 하냐, 그죠? 메모리 일단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적 할당하지 말고 동적 할당하라는 얘기죠. 인트 2개 쓰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구구단을 만들 때 메모리가 최소 몇 바이트가 필요하냐면 8바이트가 필요한 거죠. 8바이트만 있으면 구구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역시 스택에 2개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뭐 단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요. 하나는 i라고 이름 붙였죠. 이렇게 2개의 변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뭐 2 넣고 1 넣으면은 2 곱하기 1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 3 넣고 4 넣으면은 3 곱하기 4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2개만 있으면 돼요. 얘는 각각 4바이트, 4바이트에서 8바이트입니다. 자, 이걸 스택에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잖아요. 인트 쓰지 말고 인트 포인터 쓰라는 얘기는 힙에 만들라는 얘기죠. 힙. 여기다 똑같이 이걸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대신 이제 이름은 없겠죠. MR로 써야 되니까. 자, 해볼게요. 여기서 인트 쓰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인트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를 뭐로 넣어야 될지. 일단 4바이트, 4바이트 2개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MR로 올리면 4.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인트가 필요한 거니까 사이즈 오브 인트의 크기만큼 마련해 달라 이거죠. 하나 더 필요하죠.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완성은 된 건데, 여기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주소값이 필요하죠. 요거를 각각 리턴해 주겠죠. 4바이트, 4바이트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단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를 i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주소 변수니까 별 붙여주시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주소를 찾아가서 인트로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인트형 포인터로 만들어주시면 된다. 이게 답입니다. 자, 어쨌든 결국 여기 스택이 아닌 힙에다가 공간을 마련했죠. 여기다가 숫자 넣어서 구구단 만드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처음에 여기다 넣어야겠죠. 여기 단. 자, 요게 단이 아니에요. 그죠? 요거 그냥 이름 없는 4바이트짜리 함수고, 이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단이라는 변수죠. 그죠? 뭐 0x10이 저장돼 있다. 찾아가서 여기를 읽어야
숫자가 나오겠죠. 또는 공간이 나오겠죠. 여기. 단이라는 걸 이용해서 주소를 찾아가라. 거기다 2 넣어라. 처음에는 2를 넣고 이 앞에 다 별 붙여주시면 돼요. 별 붙여주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 연산자가 또 2개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먼저 접근한 다음에 뿔뿔을 해야 되죠. 공간을 먼저 찾아가서 숫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 숫자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제일 마지막에 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를 쳐주셔야 돼요. 자, 단 끝났으면 i는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요 곱하기는 산술연산자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멤버 접근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되게 꼬이잖아요. 그냥 가로 쳐주시면 돼요. 그럼 얘 둘 다 숫자가 먼저 나오고 숫자 2개가 곱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int라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크기 구하려고 int를 쓰긴 했는데 우리가 할당하기 위해서 쓴 건 아니죠. 자,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만, 변수 하나만. 지금은 단이랑 i 2개 썼잖아요. 하나만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도 4바이트를 2개를 썼는데 이제 하나만 써야 되니까 8바이트가 필요하죠. 8바이트짜리 만들고 이거 이렇게 절반 쪼개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똑같이 4바이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쪼개 쓰는 거는 우리가 시작 주소만 알면 타입 정해서 쪼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mrlog을 이용해서 8바이트.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게 int 2개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 자, 변수명은 9구로 할게요. 9구요. 자, 타입을 뭘로 정해야 된다? 여기에 저장된 주소로 찾아가서 우리가 거기를 4바이트씩 쪼개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int형 포인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제 99라는 변수로 저장된 주소를 사용하시면 여기 찾아올 수 있고 여기 찾아올 수 있고 여기서 4바이트씩 읽어갈 수 있다. 8바이트를 이렇게 4바이트씩 쪼개서 쓰잖아요. 결국 배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99에 0번째랑 99에 1번째 이렇게 나오겠죠. 2개 쪼개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럼 0번째를 단으로 쓰고요. 1번째를 곱으로 쓰면 됩니다. 만들어 볼게요. 자, 원래 int 단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 단에서 99에 0번째 이렇게 바꾸면 돼요. 원리만 알면 되게 쉽습니다. 자, 여기는 원래 int i는 1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i를 99 1번째로 바꾸면 돼요. 여기는
똑같이 구구단 구구 0 구구 1 구구 0 곱하기 구구 1 SLIV 요거 인트 붙이면 안 되죠,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답을 낼 수가 있다. 해서 뭐 문제 자체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요 동적 할당 문법 익히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개념과 문법 익히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문제라서 못 푸신 분들은 꼭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동적 할당이라는 걸 조금 어느 정도는 숙련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왜 했냐면은 저번에 데이터 저장 프로그램 만들다가 배열의 한계를 느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사람 숫자에 맞게끔 정확히 메모리를 할당을 하자 이거죠. 미리 그 저장소의 크기를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숫자를 우리가 뭐 3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age 3 뭐 카운트가 있는데 일단 사람 숫자 입력 받아야겠죠? 카운트에다가 받아주시고요. 자, 이제 뭐 3명이 뭐 3명보다 크다 작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후문으로. 그래서 여기도 스프링 팩트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D로 바꿔서 i 플러스 해줄게요. 자, 그리고 스캔F. 자,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소가 없죠 지금. 웨이지스 3 요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요게 정해지고 나서 저장소를 만들어야겠죠. MR로 사람 이름, 그러니까 사람 나이는 숫자니까 한 사람당 인트 하나씩 필요하고요. 요게 사람 숫자가 카운트니까 카운트만큼. 그래서 최종 필요한 메모리를 계산을 해내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받아서 나이 우리가 4바이트씩 쪼개서 쓸 거니까 인트형 포인터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저장소가 아니에요. 얘가 저장소입니다. 얘가 저장소를 만들어주고 그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저장소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러니까 저장소를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실상 이제 배열처럼 쓰면 되죠. 자, 그리고 저장이 됐으면 출력도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이, 여기는 순번, 끝에는 줄바꿈만 해주고요. 에이지스에서 꺼내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주소 이렇게 안 붙였죠. 스캔앱 할 땐 주소 붙여야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 자체가 주소니까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되는데 편하게 이게 더 편하죠. 이게 뭔가 좀 더 직관적이니까. 자, stdlib 역시 없으면 추가해 주시고, 자 이제 뭐 5명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 나와요. 딱 10명 해도 정확히 10명 저장될 수 있는 40바이트를 이 순간에 딱 만들어주기 때문에 메모리 낭비가 없습니다. 자, 대신 여기서 이제 까먹고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거 다 했으면 뭐 해라?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또 포인터 사용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로 함수 지역 초월이고요. 배열 쓸 때도 쓰고요. 그리고 특정 메모리 접근, 이게 그 동적 할당이죠. 그리고 자기 참조, 이것도 포인터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터를 못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터를 사용할 수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많은 면에서 제한적인 제약을 넣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포인터가 C 언어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뭐 안 쓰고 뭔가를 만들어 볼 수는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항상 포인터를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다른 언어 있죠. 자바라든지 요새 많이 쓰이는 현대 언어들도 내부적으로는 다 포인터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찐 개발자라고 하거든요. 메모리 매니지먼트 언어를 사용해본 사람을 찐 개발자라고 하고, 안 해본 사람을 약간 제대로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게 퍼져 있어요. 좀 개발자들 사이에서 그런 경향이 퍼져 있기 때문에 포인터 제대로 공부하시면은 어디를 가서도 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포인터 사용 이유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요게 좀 중요해요. 자기 참조 구조. 이걸 이제 왜 쓰냐면 자료 구조 만들 때 씁니다.
자료 구조 베이스가 자기 참조 구조예요. 물론 자료 구조 할 때 이거 다 써야 돼. 배열도 쓰이고 힙도 쓰이고 적할당도 쓰이고. 자, 그래서 일단 자료 구조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은 다 마련이 된 건데, 우리가 어차피 이거를 우리 사람 저장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료 구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진행할 건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를 저장하는 건 되게 쉬워요. 지금 사람 나이 저장하는 거 이렇게 저장했잖아요. 저장하는 건 쉬운데 이제 이름을 저장해야 되거든요. 사람 이름, 사람 명부 만드는 거니까. 숫자 저장하는 건 쉬운데 이제 문자열을 저장해야 돼요. 문자열. 자, 그래서 자, 요 문제 6일차에 배열의 이름 저장해 주세요. 자, 요거는 포인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쉽고요. 모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사람 10명의 이름을 저장하고 싶어요, 지금. 자,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이름을 저장하고 싶은, 저장하려고 하는 저장소예요. 자, 네임 사이즈는 여기 디파인으로 200으로 바뀔 거예요, 나중에. 200바이트짜리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임스 카운트는 우리가 10개 저장하려고 10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저장하실 건가요? 사람 10명 이름을 저장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사람 이름을 가져와야 돼요. 자, 요거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사람 10명 이름을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 요거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요렇게 하셨을 것 같거든요. 자, 10명이니까 10번, 그죠? 죄송해요. 자, 여기서 이제 scanf 문자열 입력받는 거 %s죠. 자, 그리고 요 names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주소를 넘겨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합니다. printf 이렇게 일단 출력을 해야겠죠. i 플러스 1 그리고 출력, 사람 이름 출력은 이렇게. 역시 여기는 %d i 플러스 1 하고 이제 여기에 실제 사람 이름 %s 하고 names i 하고 여기 주소값 넘겨야 되죠. %s 이렇게 하면 일단 문자열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는 상태인 거예요. 스캔F로 문자열도 받을 수 있는 상태고. 근데 아마 이제 이렇게 하셨어도 잘 안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names라는 거에 그 의미가 200바이트짜리 공간의 시작 주소잖아요. 그리고 여기 i가 뭐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요거잖아요. 요거 앞에 주소 연산자를 제외한 이 표현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임스 시작 주소를 기준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i만큼. 자, 근데 네임스가 캐릭터형 포인터란 말이에요.
캐릭터 배열이라서. 그래서 몇 바이트씩 이동한다? 1바이트씩 이동합니다. 1바이트. 그래서 저장소를 200바이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이름을 저장해요. 뭐 여기다가 준이라고 해봅니다. 네 글자죠? 끝에 널까지 해서 5바이트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저장하는데 어디다 저장합니까? i가 1 올라갔죠. 그죠? 여기가 네임스 시작 주소거든요. 그죠? 네임스 플러스 1은 여기입니다. 플러스 1,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 이름을 여기서부터 저장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i를 순서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이거는 1바이트씩 그냥 움직이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바이트씩 움직이면서 첫 번째 사람 이름 이거밖에 안 남죠. 두 번째 사람 이렇게 이름 적거든요. 세 번째 사람 이름 적을 때 또 여기서부터 적어요. 그럼 두 번째 사람도 앞에 한 글자밖에 안 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앞 글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10명 저장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 사람 이름 저장한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가 중구난방으로 언제는 뭐 4바이트, 언제는 8바이트, 언제는 뭐 6바이트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못 찾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잘 찾으려면은 정확히 10명의 사람이 같은 크기로 이름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명의 사람이잖아요. 200바이트를 10으로 쪼개면은 하나당 20이 나옵니다. 하나당 20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명의 사람 이름을 저장하려면 20바이트를 써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사람 저장할 때 1바이트 이동하면 안 되고 몇 바이트 이동해야 된다? 20바이트 이동해야 되죠. 20바이트씩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20을 곱해줘야 돼요. i에다가 거기 20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답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한데 정확히 메모리의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있냐 못하냐에 따라서 풀 수 있고 못 풀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다음 시간에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 이름 저장하는 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런 거를 잘 우리가 판단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